안녕하세요. 90년대생을 다 이제 카페 가서 읽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뉴스 볼까 해가지고 TV를 탁 듣는데, 마론 브란도가 나오는 거예요. 애꾸눈제거를 하더라고요. 야, 한 30년 만에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 어렸을 때 보고, 오랜만에 봤네 하면서, 오늘은 헐리우드 키드로서 헐리우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벼운 영상 하나를 찍어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헐리우드는 사실 헐리우드가 영화를 지배하고 TV가 나와서 헐리우드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기 전까지는 헐리우드는 어떤 대스타들이나 굵직한 배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최고로 쳤던 사람이 게리 쿠퍼하고 클라크 케이블이었고, 클라크 케이블은 좀 강렬했죠. 그래서 클라크 케이블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게리 쿠퍼류가 있어요. 게리 쿠퍼를 제가 참 좋아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게리 쿠퍼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걸 되게 싫어하는 그 연기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크 상사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는데, 게리 쿠퍼가. 근데 그거를 게리 쿠퍼는 제일 싫어했어요. 자기의 개성이 너무 드러난다고. 연기력이 거기서 제일 뛰어났었는데 되려 그거를 게리 쿠퍼는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게리 쿠퍼는 하이누레이나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그 무기여 잘 있거라, 잉그리드 버그만하고 나온 이런 영화들 보고 나면 게리 쿠퍼가 연기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게리 쿠퍼는 그걸 잘 안 드러내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게리 쿠퍼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을 했었어요. 그때는 영화백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강렬함으로 따지면 클라크 케이블이 비비안하고 같이 나온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거의 절정을 찍었죠. 그래서 클라크 케이블의 인기도 정말 말도 못했습니다. 요즘에 말하면 방탄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그뭐 브래드 피츠나 디카프리오나 이런 사람들 뭐 다 합쳐서 해야지, 조금 뭐 조니 뎁도 갖추고 거기다 조지 클리니도 다 합쳐야지만 클라크 케이블 정도의 인기가 왔을 거예요. 그만큼 클라크 케이블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밑에 그들 가장 근처에 접근했던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잉그리드 버그만하고 영화의 그 카사블랑카 찍었던 험프리 보카트예요. 험프리 보카트는 미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송강호 같은 배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당한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거의 최고 배우의 영역에 올라왔고, 어떤 면에서는 게리 쿠퍼나 클라크 케이블을 능가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송강호처럼 참 자기 나름의 세상을 구축하고 연기 세계를 구축해서 최고에까지 오른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연기력으로 따지면 또 이 사람 못지않은 사람이 스펜서 트레이시였었어요. 이 사람도 뭐 아카데미상 여러 번 노미네이트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도 생긴 거는 이렇게 잘생긴 게 아니어서 주연을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그런데 뭐 나름대로 뭐 초대받지 않는 손님 같은데, 그 흑인하고 백인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거기에도 나오고, 나중엔 조연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스펜서 트레이시의 그 파트너로 유명했던 사람이 여자 배우 중에서는 가장 연기를 잘했다고 했던 캐서린 헵번이에요. 캐서린 헵번은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독보적인 여자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 전에 유명했던 여자는, 내가 제일 좋아했던 그 여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자 이름이 뭐였죠? 그레타 가르보. 그레타 가르보가 제일 그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배우로서는 헐리우드에서 단독 주연을 맡아도 될 만큼 그레타 가르보는 절대적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그레타 가르보는 그 요즘을 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뛰어난 미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헐리우드의 차량술이 만든 미녀라는 찬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참 신비로운 영화의 주인공을 많이 했어요, 그레타 가르보가. 그래서 그레타 가르보가 인기를 끌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사람으로서는 캐서린 헵번인데, 캐서린 헵번은 아카데미상에 아마 얼마를 노미네이트 됐더라? 한 열 몇 번 됐어요.
열몇 번 되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4번이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캐서린 헵번 덕분에 스펜서 트레이시도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둘이 뭐 이렇게 오랜 동안 사랑과 우정을 나누면서 같은 영화에도 많이 출연했어요. 캐서린 헵번이. 그래서 이 캐서린 헵번을 뒤를 이어서 노미네이트로서 캐서린 헵번을 깬 사람은 메릴 스트립이에요. 메릴 스트립 한 20번 정도 아마 노미네이트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은 캐서린 헵번이 더 받았을 거예요. 그 4번으로. 메릴 스트립은 제가 3번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연기파 여배우로 내려오는데 캐서린 헵번은 메릴 스트립보다는 훨씬 더 예쁘고 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캐서린 헵번이 거의 이렇게 독보적으로 달릴 때 나온 그 다음에 여자 배우 전성시대들이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데보라카, 그다음에 그 유럽의 그 모나코의 왕비로 간 그레이스 켈리, 그다음에 정말 그 여우같이 그 예쁜 비비안 리. 비비안 리는 허리가 잘록한 거로도 되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때 육체파로는 지나 롤로 브리지다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손석희하고 한참 싸우던 그 브리지또 바르토 그 프랑스 배우하고는, 그 브리지또 바르토가 지나 롤로 브리지다의 뒤를 이은 육체파 배우였는데, 매력적으로 따지면 지나 롤로 브리지다는 그 지나 롤로 브리지다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 지나 롤로 브리지다 영화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앤서니 퀸, 그 노틀담의 꽃으로 했을 때 앤서니 퀸도 되게 못생긴 편이었지만 되게 유명한 배우였죠. 대배우였죠. 그래서 노틀담의 꽃에서 지나 롤로 브리지다가 참 매력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나 롤로 브리지다는 그 마릴린 monroe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 뭐 말도 못하게 인기가 끌었어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인기 있었던 사람이 데보라카, 그레이스 켈리, 비비안이에요. 그런데 이들하고 비교가 되는 별도로 나온 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더리 헵번이에요. 오더리 헵번은 헐리우드나 뭐 이런 역사상 처음으로 마른 체형의 여인이, 그리고 처음으로 이렇게 그 가슴이 별로 크지 않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미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휴일에서 그레고리 팩하고 나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죠. 그 전에 유명한 사람이 틱이라는 그 유명한 모델이 있었어요. 이게 틱이라는 개의 이름이었었는데, 이게 한동안은 우리한테 혼혈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 여자가 하도 유명해서 대명사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틱이도 되게 말랐어요. 그 모델인 것처럼. 근데 오드리 헵번도 그런 계통의 미녀였죠. 그래서 오드리 헵번은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헐리우드 역사상 다시 나오기 힘든 자기만의 세상을 딱 구축한 배우였었어요. 그래서 뭐 티파니의 아침을 뭐 이런 거 쭉쭉 나오면서 유명했죠. 근데 오드리 헵번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한, 봉사를 많이 한 배우로도 유명하죠. 근데 캐서린 헵번도 그랬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옛날에 유명한 배우들은 거의 진보적인 배우들이 많았어요. 이게 찰턴 헤스턴이나 레이건 같이 극단적인 구구주의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찰턴 헤스턴은 그 10개나 저 배너 이런 데서 주인공을 했던 애인데, 옛날에는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전미 총기협회 회장 있으면서 완전히 수구 꼴통이라는 거 안 나부터는 절대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영화는 안 봅니다.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하긴 찰턴 헤스턴은 그런 사극적으로는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최고봉에 올랐던 애예요. 그리고 그 오늘 말한 말론 블란도가 그 험프리 보가트나 게리 쿠퍼나 클라크 케이블의 가장 근접한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론 블란도는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나 여기서 그 가죽으로 된 재킷 쫙 입고 오토바이 탁 모고 할 때 보면은 정말 매력 덩어리입니다. 워터프론트. 그 말론 블란도도 아카데미상을, 나무주연상을 2번 탔는데, 2번째 데뷔로 탈 때는 자기가 이게 마피아를 그린 거였기 때문에 거부를 했어요, 수상을. 그래서 아카데미상 나무주연상을 거부한 거로 유명하죠.
근데 이 말론 브란도는 정말 그 반항아적인 거나,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지옥의 묵시록에서의 그 압도적인 그 느낌. 그 얼만큼 말론 브란도도 그 광적인 팬들이 많았냐면은, 나이 들어서 슈퍼맨에 나왔을 때, 그 600만 달러인가 뭐 이렇게 받았어요, 개런티를. 그런데 마론 브란도가 슈퍼맨에 나온다는, 그 잠깐 나온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마론 브란도를 보기 위한 그 흥행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바나나 쪽이나 이쪽으로는 마론 브란도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최고의 그 바나나 소리를 들었거나,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바나나하면서도 신사적인 면이 있는 사람으로 나온 게 폴 뉴만이에요. 유명했죠. 폴 뉴만은 자기 부인도 유명한 여배우였어요. 제인 우드워드라고. 그래서 평생 아주 인꼬처럼 살았는데, 폴 뉴만도 유명하죠. 뭐 스팅, 컬러 부문에서 이제 받았죠. 근데 그때가 아마 한 7번째인가 6번째인가 노미네이트 됐는데, 그전에는 다 못했어요. 노미네이트 됐지만 그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미네이트 됐다가 많이 못 받은 사람으로서는 제일 유명한 게 폴 뉴만하고 커크 다글라스라고 있어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부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거친 남자의 느낌을 많이 보여줬던 커크 다글라스라고, 여기 턱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남성적인 배우예요. 그게 마이클 더글라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커크 더글라스하고, 커크 더글라스하고 버트 랭카스터하고 둘이 비슷했었어요. 인기 참 좋았죠. 아주 남성적인 거. 그러니까 버트 랭카스터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해서 그 데보라카하고 그 해변에서 러브씬을 펼치는 건 정말, 그 시대 사람이 잊지 못하죠. 그런데 커크 다글라스의 그런 쪽으로도 있는데, 얘네들은 커크 다글라스나 버트 랭카스터는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같은 바나나 기질이 상당히 느껴지지만 너무 강했어요. 외모가 강해서, 물론 마론 블란도도 그랬지만, 근데 하여튼 그런 류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데 그 대배우로는 들어가요. 근데 이 커크 다글라스도 노미네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근데 커크 다글라스는 끝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기억이 헷갈립니다. 하여튼 못 받기로 유명했어요. 커크 다글라스도. 아들은 그거보다는 상복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또 잘생긴 유가 또 이제 있어요. 근데 클라크 케이블하고 다른 잘생긴 유인데, 클라크 케이블은 잘생겼으면서도 되게 강렬했어요. 정말로 선이 굵고, 그러면서 그 잘생긴 미남으로서는 엄청났죠. 그래서 그 미국 여성들이 정말 최고로 좋아하는 배우였었는데, 그 못지않게 이제 잘생긴 사람들에 나온 사람이, 신사적으로 나온 사람이 로버트 테일러. 로버트 테일러도 되게 인기 끌었어요. 애수나 이런 영화 보면, 뭐 사랑에 관한 영화에서의 로버트 테일러는 정말 미남의 전형이죠. 그리고 자이언트에 나온 로커드슨, 그 다음에 러브 오페에서 이제 게리 그란트, 이런 사람이 잘생긴 사람으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같은 시대에 윌리엄 홀든이 있었어요. 다 이제 그런 이 잘생긴 류. 그런데 여기하고 조금 틀리지만 신사적인 면에서 제임스 스튜어트라고, 이 사람은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도 나왔지만,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톰 행크스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으로 좀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근데 참 지금 봐도 잘생긴 미남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상에서 영혼으로 해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몽고메리 크리프트예요. 저번에는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 걔는 우수에 찬 눈빛 대단했죠. 근데 이제 그 몽고메리 크리프트하고 동시대 때 나와서 대단한 흥행을 했던 그 신인 배우가 제임스 딘이었어요. 제임스 딘이 바나나 이 선을 연결해서 폴 뉴만 다음에 마론 브란도의 이 개를 잇는, 그러면서도 잘생겼어요. 제임스 딘은. 그래가지고 로버트 테일러나 그 클라크 케이블이나 이쪽으로부터 또 내려오는 미남의 계보도 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딘이 영화 4편만 찍고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제임스 딘이 안 죽었었으면은
아마 게리 쿠퍼나 클라크 케이블을 능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외모가 좀 작아서 문제가 좀 있긴 있었지만 아무튼 그 네 편의 영화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의 양지나 뭐 이런 거, 자이언트 이런 데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되게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몽고메리 크리프트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좋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긴 몽고메리 크리프트는 그 우수에 찬 눈빛은 이게 보고 있으면요 눈에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 우수에 찬 모습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얘가 어디도 나왔냐면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향인가 거기에도 아마 나왔던가 폴류만하고 하여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나온 거는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하여튼 대히트를 친 영화죠. 그 소설로도 유명했지만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어요. 재밌고 그다음에 뭐 애수는 요즘 사람들이 보면 미치는 거죠.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엇갈리는 사랑을. 로버트 테일러하고 비비안니가 착하는데 비비안니도요. 애수에서 보는 비비안니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비비안니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같은 여자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차이가 그렇게 그 개성이 뚜렷했던 배우였죠. 그레이스 켈리는 일찌감치 이렇게 모나코 왕이 데리고 가는 바람에 절로 갔지만 데보라카하고 함께 비비안니가 쌍벽을 이뤘죠. 한동안은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캐서린 헵번 이후로는 최고의 여배우였었어요. 그리고 버터 랭카스터도 커크 더글라스나 버터 랭카스터 이쪽도요 하나의 군을 이뤄서 정말 인기 대단했죠. 오케이 목장 열투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이클 더글라스는 아버지하고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성을 따라가서 한 거죠. 그런데 하긴 이 로버트 크리프트, 몽고메리 크리프트는 알파치노의 그 눈빛 연기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뭐 그다음에 이제 헨리 폰다도 유명한 배우였었어요. 남자인데 걔는 뭐 10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든지 로드웨이인가 뭐 이렇게 그 미국을 전역을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미국의 그 시대상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헨리 폰다는 우리나라로 보면 누구랄까 조금 얼굴이 약간 울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착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스튜어트류죠. 그래서 되게 유명했고 그 딸이 유명한 제인 폰다가 되게 유명한 배우가 됐죠. 그래서 캐서린 헵번처럼 정말 사회운동 많이 하고 아까 말한 폴리만 같은 경우에도요. 그 부인하고 살면서 참 진보적인 걸 했고 폴리만은 뭐로 유명하냐면요. 닉슨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힐 때 19번째로 폴리만이 들어갈 정도였었어요. 폴리만은 그만큼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폴리만은 그 헐리우드 생활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영화를 끝나고 나서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하면서 무슨 음식회사, 식품회사를 차려가지고 버는 돈을 비영리 단체였기 때문에 버는 족적 전부 다 기부했어요. 몇억 달러 돼요. 기부한 것만. 그래서 폴리만은 참 그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특히 그 눈은 그 파란 눈빛은 참 매력적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코 크기로 유명한 칼 말돈도 나오대요. 그래서 제가 참 오랜만에 본다 그러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여 자릿거라나 이런데 나온 그 배우 중에서 또 하나 그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배우 중에서 잉그리트 버그만도 정말 매력적인 여자 배우였어요. 카사블랑카에도 나오고 하는데 그 스웨덴에서 난리가 났어요. 잉그리트 버그만이 그 헐리우드로 진출한 것 때문에 자기네 민족의 여인을 뺏겼다고 막 그만큼 인기를 끌었죠. 한번 무기여 자릿거나 카사블랑카나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잉그리트 버그만 보세요. 진짜 매력적입니다. 딸은 좀 자기 엄마에 비해서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남자 배우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아마 로버트 드니로일 거예요. 연기력으로 근데 너무 많은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그런데 이 로버트 드니로가 택시 드라이버도 그렇지
거기서도 정말 강한 인상을 주고, 대부에서도 대부 2였죠. 그러니까 대부는 영화가 좀 특별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1편보다 2편이 성공한 거의 유일무이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1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화. 그러니까 1편의 작품성이나 이런 것까지 능가하는 영화로는 대부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속편이 전편보다 뛰어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저거가 있었구나. 배트맨이 그 히스레저가 이 조커로 나왔을 때 그게 한번 대박을 한번 쳤죠. 그게 속편이 더 뛰어난 것 중에 하나였죠. 근데 대부는 대부2가 더 인정을 받았어요. 그 대부2에서 로버트 디니로가 말론 브란도의 젊은 시절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알파치노는 그 마론 브란도의 아들로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대부3부터는 좀 실패했어요. 대부3는 1, 2의 명성을 좀 많이 까먹었죠. 거기서 또 말론 브란도의 그 엄청난 카리스마. 도저히 알파치노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를 보여줬는데, 2편에서 로버트 디니로가 1편에서 대부 1편에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디니로가 나왔으면 정말로 멋진 하나의 조합이 됐었을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 로버트 디니로는 거의 뭐 독보적인 연기력으로 존재를 받았죠. 요즘엔 하도 많은 영화를 나와서 이제는 조연급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멋지게 늙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로버트 디니로는. 스펜서 트레이시하고 캐서린 헵번이 주인공이 아닌 거로 나오는 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흑백의 갈등을 그린. 거기서 이제 시드니 포아티에가 처음으로,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되고, 그 다음에 흑인 배우로서는 최초로 그 아카데미상까지 받아요. 그 시드니 포아티에는 지금의 덴젤 워싱턴이나 이런 애들이 그 시드니 포아티의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정말로 흑인 배우로서는 그 헐리우드를 호련 단신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참 입지적인 인물이고, 야구로 따지면은 그 지미 앤드릭스가 아니구나. 그건 기타 치는 애구나. 기타의 신이구나. 지미 앤드릭스는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야구에도 그런 그 흑인이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드니 포아티가 그랬어요. 흑인으로서는. 그리고 그때 이제 스펜서 트레이시하고 캐서린 헵번이 그 남자친구로 시드니 포아티에를 데리고 오는 애 부모로 나와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그 당시에는 참 아주 충격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신사협정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레고리 팩이 주연으로 나온 건데, 그건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다룬 영화인데, 옛날에는 참 그런 좋은 영화들 참 많았는데, 그때는 그런 거 다 제가 쫓아가고 보면서 줄줄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네요. 캐서린 헵번은 그 모닝글로리, 초대받지 않은 손님, 겨울의 라이온, 황금연못 뭐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메릴 스트립은 우리가 요즘 애들은 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단가? 그걸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메디슨 스퀘어의 다리 뭐 이런 거에서 나왔잖아요. 메릴 스트립은 그 전에 더 유명했어요. 더스틴 호프만하고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뭐 이런 거 했을 때 참 연기력 하나는 대단한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최고죠, 연기력으로는. 그래서 대단히 했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예를 들면은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 앤서니 퀸이라고 노트담의 꼽추에 나왔던 그 친구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대배우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앤서니 호킨스예요. 양들의 침묵에 나오고, 뭐 요번에 트랜스포머 시리즈 최후의 기사인가 거기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앤서니 호킨스도 사실 대배우였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나왔던 양들의 침묵에서 나왔던 조디 포스터도 여자로서는 캐서린 헵번 뒤를 이어서 정말 똑똑하고 지적인 여배우로서 각광을 받았던 애가 사실은 조디 포스터였어요. 택시 드라이버의 어린 매춘부로 나오죠. 조디 포스터가 정말로 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꺾여서, 잘 모르겠어요. 정치를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톰 행크스 같은 사람이 제임스 스튜어트 그런 쪽이죠. 그래서 톰 행크스가 있는데 조니 뎁은 잭 니콜슨 쪽 부류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잭 니콜슨은 참 특이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앤소니 호킨슨하고 또 다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 되게 힘든 잭 니콜슨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조커 역을 할 때 이런 조커는 다시 못 나올 거라고 했을 때 새로운 조커로서 완전히 그 조커 역을 새로 하는 게 히스레저였어요. 이게 안타깝게 죽었지만 히스레저가 살아 있었으면 연기력으로는 이 조커에서 보여줬던 그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연기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안타까운 배우가 히스레저예요. 정말 아깝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는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잠깐 유명한 사람이 오마 샤리프라고 있었어요. 오마 샤리프는 그 닥터 지바고에서 주인공으로 나왔죠. 근데 얘도 미남은 미남인데 어딘지 모르게 약간 울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한동안은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유명했던 게 이제 줄리 앤드로스도 되게 인기 있었고, 우리가 마이웨이 할 때, 마이웨이 때문에 우리가 그 프랭크 시나트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프랭크 시나트라를 잘 알지 모르겠는데, 그 헐리우드에서는 대단히 힘 있는 배우였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식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빈 크로스비라는 또 유명한 뮤지컬 겸 또는 일반 배우 겸해서 유명한 배우가 있었어요. 빈 크로스비가 그 사람 되게 내성적인 연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많이 나왔어요. 뮤지컬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빈 크로스비하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쪽으로 양대 산맥이었었어요. 조지 클루니는 참 요즘에 조지 클루니는 참 특이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는 잘생긴 거로 따지면 로버트 테일러나 이쪽하고 비슷하고, 그러면서도 유머나 연기력이 있는 것을 보면 또 클라크 케이블이나 뭐 이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는 재능이 정말 많은데 의외로 영화를 선정하는 거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개성인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조지 클루니는 잘만 했으면 그 헐리우드에 정말 지금보다도 더 유명한 배우가 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뭐 조지 클루니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몰라, TV가 없었으면 모르겠죠. 뭐 그 클라크 케이블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긴 조지 클루니도 대단한 친구예요. 디카프리오하고 조지 클루니는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근데 디카프리오는 로버트 드니로가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그 로버트 드니로하고 그 평생의 그 라이벌이었던 알파치노 뭐 이런 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디카프리오. 근데 디카프리오도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무게감은 그 로버트 드니로나 이 앤소니 호킨스 그 알파치노에는 아직은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아카데미 주연상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가? 하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폴리모는 참 좋은 영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컬러 오브 머니는 노래도 재밌지만, 노래도 참 그 주제곡이 멋있고 OST가 멋있지만, 뭐 뜨거운 양철 지붕에는 젊었을 때고, 허슬러 이거는 이제 그 도박꾼으로 나오죠. 근데 이제 이 폴류만하고 같이 이제 폴류만 덕분에 크게 떴던 애가 그 로버트 레드포드예요. 내일을 향해 쏘라에서 같이 이제 둘이 갱단으로 나와가지고 좀 2인조 강도로 나오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게 그 잘생긴 쪽으로는 미국에서 그 제임스 딘이나 이 폴 뉴먼이나 마론 브란도류를 이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대단히 클 거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가 들었지만 한동안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뭐 거의 뭐 독보적인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해리슨 포드 이런 애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명했었어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래가지고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중에 그 류가 이제 브래드 피트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로버트 레드포드도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브래드 피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역 그 배우 중에서는 로버트 레드포드가 무게감은 제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폴 뉴먼의 영화 중에서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꺼트 영화에서는 두 개가 저는 최고로 봅니다. 물론 그 람보가 아니라 그 로키가 나오면서 그 권투 영화의 새로운 그 장을 열었지만, 실제 폴 뉴만이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거하고 로버트 디너가 성난왕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개 다 권투 영화하고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정말 명작들입니다. 이 두 편을 한번 보시고 로키하고 비교해 보시면 참 재밌을 거예요. 로키는 아메리칸 드림을 얘기하지만 상처뿐인 영광이나 그다음에 성남복소는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빠삐용에 나오는 스티브 맥킨도 한동안 유명했죠. 그 다음에 타워링에서는 폴 뉴먼하고 같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폴 뉴먼하고 스티브 맥킨은 둘이 라이벌 의식이 좀 있었어요. 그 내일을 향할 쌀아도 원래는 그 스티브 맥킨하고 둘이 같이 나오기로 했는데, 스티브 맥킨이 어떤 사정 때문에 못하게 돼서 로버트 레드포드가 맡았죠. 로버트 레드포드는 그걸 하면서 이제 대박을 떴고, 비슷한 영화로 둘이 몇 편 나왔을 거예요. 스팅에도 나왔고 막 이랬으니까. 그다음에 여자로서는 그래도 거의 그 외모나 인기나 연기력 이런 걸 다 갖춘 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한동안은 독보적이었어요. 마릴린 먼로는 모르겠어요. 걔 자서전이 우리 집에 있어서 우연찮게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읽지 않지 뭐 이모분과한테만 어렸을 때 그 강간당하고, 내가 성적으로 어렸을 때 이미 조숙했어요, 마릴린 먼로가.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말을 좀 더듬는 게 생겼대요. 그래서 그 마릴린 먼로 영화 보면 의외로 노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노래를 부를 때는 좀 덜 가사를 더듬는데요. 그래서 그 마릴린 먼로는 지나 롤러브리지다나 이런 거하고는 틀리게, 지나 롤러브리지다는 좀 흑발이었었어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전형적인 미국인이 좋아하는 그런 육체파 여배우였죠. 근데 인생은 불행했어요. 마릴린 먼로는 대단히 불행했어요. 그 케네디 형제하고도 이렇게 관계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근데 인기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했죠. 뭐 7년 만에 외출이나 이런 거 보고, 막 그다음에 미녀는 괴로워, 그다음에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뭐 그런 거 보면 그 마릴린 먼로의 매력은 정말 압도적이었죠. 근데 하여간 스티브 맥킨은 대탈출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그 파피오니에서 같이 나온 게,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레인맨에도 나오고, 걔도 되게 유명해요. 졸업에도 나오고. 그 친구 이름이 지금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 그 친구도 연기파 배우로서 그 남자 연기파 배우의 맥을 하나를 잇는 그 큰 줄기의 한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요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리차드 버튼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남편이었죠. 여러 번 이혼했다 만났다 이혼했다. 리차드 버튼도 되게 남성적인 배우였어요. 아주 카리스마 넘쳤고요. 근데 연기력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특급 배우까지, 그러니까 A급 배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나 항상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기 엄청나게 좋았었어요. 그레고리 팩이 케이프 피어에 나왔을 때, 그때 로버트 디너가 젊게 나오고 그레고리 팩은 늙게 나왔죠. 그레고리 팩도 정말로 인기 좋은 남성 배우로서 오맨에도 나왔어요. 정말 잘생겼죠, 이 친구도. 저보다 나이 많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그 인터넷에서 역대 작품상이나 이렇게 보니까, 제가 영화를 이렇게 미쳐서 보기 시작을 했던 게, 제가 한 38년, 9년 이때 영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00 몇 년까지는 제가 계속 쫓아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업 망한 다음부터는 그냥 영화관에 가보질 못하고 집안에 처박혀서 이제 책만 읽고 매일같이 자살만 꿈꾸고 막 이랬던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화를 거의 보지 못해서, 요즘은 뭐
캐치온을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옛날 같은 향취를 느낄 수 있는 영화는 별로 없네요. 아, 더스틴 호프만이구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코 큰 친구, 졸업에 나오면서 유명해졌던. 예, 그래서 그런 게 헐리우드였었는데, 저 같은 헐리우드 키드는 그렇게 헐리우드를 빠져 살았었어요. 그때 헐리우드는 그래도 좋았어요. 지금 같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긴에 그 아까 마론 브란도의 애꾸는 잭을 보면서 옛날 생각나네 하고 이 영화 한번 이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주절주절 떠들기만 했네요. 제가 말한 배우들 영화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 한 40대 이후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즐길 수 있을 거고, 30대 이하는 이런 배우들이 있었구나 한번 돌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